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 경제가 일본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일본은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젊은 세대로 내려오면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그저 불편함을 참고 변화를 거부하는 나라, 애니메이션을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이미 일본을 추월했거나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이것은 팩트이며 수많은 경제 지표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1990년대 초 이후 한일 간 경제 경쟁력 격차 변화를 비교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IMD 국가 경쟁력 순위는 거시경제 및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를 분석해 국가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1995년에는 한국 26위, 일본은 4위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한국이 23위, 일본은 34위로 한국이 일본을 역전했습니다. 무엇보다 S&P,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 기관에서도 2021년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일본보다 2단계나 높게 평가했습니다. 1990년 A+였던 한국의 신용 등급은 현재 AA 등급까지 상승한 반면 일본은 반대로 등급이 하락해서 올해는 한국보다 2단계나 낮습니다. 또한 각국의 물가와 환율 수준을 반영해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구매력 평가에서도 한국이 43,001달러, 일본은 42,725달러로 한국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제조업의 경쟁력도 마찬가지입니다. UN 산업개발기구에서 국가별 제조업 경쟁력 순위를 부여하는 CIP에 따르면 1990년 한국과 일본은 각각 17위와 2위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한국이 3위로 올라가고 일본은 5위로 떨어졌습니다. 1990년 당시만 해도 잘 나가던 일본의 명목 GDP 수준은 세계 2위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17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10위에 진입했고 일본은 3위로 하락했습니다. 명목 1인당 GDP 기준도 한국은 30년 전에는 6,610달러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31,497달러로 일본의 78.5% 수준까지 따라잡았고 이 부문 역시 곧 따라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약진이 두드러져 보이는 곳은 대외 부문 지표입니다. 한국의 2020년 기준 수출액은 5,130억 달러로 일본의 80%에 올라섰습니다. 수입액은 4,680억 달러로 일본의 74%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30년 만에 한국의 수출 수입액은 대폭 성장한 것입니다. 어느새 일본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가 되어버린 잃어버린 30년이란 표현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국가와 기업들의 경쟁력은 서서히 떨어졌고 결국 이렇게 한국에 추월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지표상으로 한국이 압박해 들어오고 한국의 라인이 엔화결제 서비스로 일본의 금융산업까지 깊숙이 침투하며 일본은행의 지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다급해진 일본의 은행들은 생존 전략을 짜내게 됩니다. 중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발행을 목표로 디지털 위안화까지 추진하자 위기감을 느낀 일본은 디지털 분야에서 치고 나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일본도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IT 후진국인 일본에서 디지털 화폐가 자리 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는 지금 디지털 금융, 디지털 화폐 연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도 새 지폐 발행에 공을 들일 정도로 현실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일본은 뜬금없이 2024년부터 새로 발행할 1만엔권 지폐의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폐를 들어 보이며 최첨단 위조 방지 기술을 구사해 만든 신권으로 누구나 쓰기 쉬운 디자인이고 지금 시대에 어울리는 지폐라고 자부하고 있다며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가 기본이 된 지금 디지털 화폐 기술이나 비대면 결제 시스템에 대한 투자와 연구에 공을 들여야 할 이 시기에 지폐에 이렇게 공을 들이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죠. 아소다로 재무상은 81세의 13선 국회의원입니다. 무려 9년 가까이 이런 정치인이 금융정책 컨트롤 타워로 군림하는 일본에서 급격한 금융혁신을 기대하는 건 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일본은 지금 디지털 화폐를 추진할 여건조차 안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신용카드 사용조차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일본의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운전자와 요금징수원이 현금을 주고받는 걸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신용카드 결제가 일반화되었고 통과만 해도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패스 기능까지 상용화된 지 오래인데요. 일본은 여전히 현금 사회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 언론이 새로 만든 1만엔짜리 신권이 새로 적용된 위조방지 기술을 사용한 것이라며 홍보하는 기사 밑에는 일본 누리꾼들의 조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런 댓글이 눈에 띕니다. 코로나 재앙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 무인 계산대가 늘어나는데 지금 새 1만엔권 발행이라니, 새 1만엔권이 나오면 이걸 인식할 기계로 또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 기업들이 신권을 인식하기 위해 앞으로 기계를 교체하는 등 불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우려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은행에서조차 ATM 기기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등 전통적인 IT 시스템에서조차 불안한 모습을 끊임없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28일 일본의 3대 메가뱅크 중 하나인 미즈호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가 전국적으로 4천여 대나 먹통이 됐습니다. ATM이 현금 카드나 통장을 삼켜버려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용자가 5,000명이 넘었고, 인터넷 뱅킹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객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은행 측은 이 사건이 종이 통장을 원칙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디지털 계좌 시스템으로 이행하는 작업 과정에서 시스템 부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한도를 초과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과거 방식의 금융체제를 급하게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미즈호 은행은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이후 이들이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관리할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을 부를 정도로 실수는 반복됐습니다. 3월 3일에는 데이터 센터 사이를 연결하는 기기의 문제로 도쿄와 오사카에서 일부 ATM이 또 중단됐고, 같은 달 7일에는 카드론 프로그램 갱신 작업 중 문제가 생겨 일부 이용자가 ATM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정기 예금 계좌에 입금할 수 없는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기기 장애로 외화 송금이 약 260건이나 지연됐습니다. 이 모든 일이 13일간 벌어진 반복된 실수입니다. 결국 후지와라 고지 미즈호 은행장과 임직원들은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은행장과 사장이 고개 숙여 사과를 한 지 딱 사흘 뒤 또다시 ATM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왜 변화를 거부하는지 약간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고객들 역시 욕을 하다 지쳐서 그냥 ATM 안 쓰고 창구로 가겠다 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일본 3대 메가은행 중 한 곳이 ATM 입출금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쩔쩔매고 디지털 금융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실수를 남발하는 상황에서 1만엔짜리 신권을 ATM에 적용하는 것 역시 엄청난 고통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핀테크 시대에 입출금 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일본 주요 은행의 현실입니다. 한국도 물론 한국은행 주도로 디지털 화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시작부터 일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서비스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국은행의 디지털 원화 연구에는 카카오와 삼성전자 등의 컨소시엄이 스마트워치에 디지털 화폐를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갤럭시 워치를 통해 디지털 원화의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갤럭시 워치로는 삼성의 간편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를 갤럭시 워치에 심는 방안이 현실화되면 갤럭시 워치를 통한 손목 결제도 가능해집니다. 이제 곧 한국에서는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손목에 스마트워치 하나만 차고 있으면 언제든 송금과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본이 신권의 디자인에 공을 들이고 신권 지폐를 ATM에 어떻게 하면 오류 없이 적용시킬까 고민하고 있는 이 시기에 손목시계에 디지털 화폐를 심는 작업을 하고 있는 한국. 이것이 오늘날 한국과 일본의 디지털 기술 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